2차 방정식에서 a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 근이 2분의 3이었고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 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다. 실수 a, b에 대해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a를 잘못 보고 풀었다는 건 b를 바르게 본 것입니다. 따라서 b 부분은 두 근의 곱인 부분이죠. 따라서 두 근의 곱 2 곱하기 2분의 3은 a분의 b, 따라서 a분의 c, 따라서 2분의 b라고 해야겠죠. 즉 3은 2분의 b인 거니까 b는 6입니다. 자, 이번엔 b를 잘못 보고 풀었지만 a는 바르게 본 것이죠. a 부분은 두 근의 합인 부분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a, a는 6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시계값 a-b는 6, 마이너스 6이므로 0입니다. 진아와 시원이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진아는 b를 잘못 보고 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 5였고 시원이는 c를 잘못 보고 근을 구하여 했더니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였다. 원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p, 두 근의 곱을 q라 할 때 p 더하기 q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진아가 b를 잘못 봤다고 했습니다. 즉 c는 잘 본 것이죠. 따라서 두 근의 곱인 부분인 거니까 a분의 c는 마이너스 2 곱하기 5인 거죠. 즉 a분의 c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시원이는 c를 잘못 봤으니까 b는 바르게 본 것입니다. b는 두 근의 합부분인 거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a분의 b 부분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즉 a분의 b는 6이죠. 주어진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모든 항을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는 0꼴 되고요. 식을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 마이너스가 아니고 6이네요. 플러스 6 x 마이너스 10은 0인 부분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두 근의 합 p는 마이너스 6 q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 값은 마이너스 16이죠. 지수와 은우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수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 두 근 마이너스 1 플러 2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를 얻었고 은우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 두 근 마이너스 3, 5를 얻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바르게 구한 값이 알파, 베타라 할 때 식의 값은 자 봅시다. 지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은 바르게 본 것이죠. 따라서 b는 두 근의 곱인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의 곱이죠. 따라서 1 플러스 4 5입니다. 은우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x의 개수는 바르게 봤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인 부분이니까 마3 플러스 5 2, 즉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제 2차 방정식을 완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고요. 이때 바르게 구한
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5입니다. 주어진 시계값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형태이므로 5 더하기 2 더하기 1, 즉 8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어떤 2차 방정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꾸어서 근을 구하였더니 두 근 중 한 근만 원래의 2차 방정식의 근과 같았고 나머지 한 근은 이었다. 원래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시계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기본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합시다.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으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꾼다 했으니까 c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고요.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은 마이너스 c분의 b고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의 곱은 c분의 a 형태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데 바로 이 관계예요. 뒤집어져 있죠. 즉 알파와 알파 프라임은 서로 역수관계다. 베타와 베타 프라임도 서로 역수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알파, 베타는 알파 프라임분의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분의 1과 서로 같죠. 이것은 서로 역수관계고요. 즉 알파는 알파 프라임분의 1, 베타는 베타 프라임분의 1과 같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도 두 근 중 한 근만 원래의 2차 방정식의 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알파 프라임을 같다고 한다면 알파는 알파분의 1과 같은 것이고 양변을 알파로 곱하면 알파 제곱은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2라고 했으므로 베타는 베타분의 1과 같고 즉 베타분의 1은 2죠. 베타는 2분의 1입니다. 이제 다 했죠?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 더하기 4분의 1이고 4분의 4 더하기 4분의 1이므로 4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하여 두 근 마이너스 3, 2를 얻었다. 원래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시계값은 자, 근의 공식을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 생각한 이 근의 공식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a분의 막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와 2a 막 b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두 근의 합은 잘못 구한 두 근의 합과 같은 거죠. 마이너스 3 더하기 2죠. 따라서 없어지고요.
2a분의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1, 즉 a분의 b는 1입니다. 그렇다는 건 b는 a와 같다는 거죠. 다음 곱을 구하면 2a분의 마b 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와 2a 마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를 곱한 것은 두 근의 곱과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와 같죠. 계산을 해보면 4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 는 마이너스 6이고요. b 제곱은 사라지고 4a 제곱분의 ac는 마이너스 6. 따라서 c는 6, 4, 24 마이너스 24a와 같네요.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한 것이죠. 이것을 원래 식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원래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으니까 a는 b고, 따라서 ax제곱 플러스 ax, c는 마이너스 24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4a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원래의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바른 2차 방정식. 여기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곱을 구할 것이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24a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면, 자, 근을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근을 구하는 게 낫죠. 따라서 x의 개수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1로 보고, x는 a분의니까 분모 쓸 필요 없죠.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ac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4 1 뿔마 2i네요. 따라서 x 마이너스 1 플러스 2i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형태,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중 2차식의 인수인 것은, 자, 근의 공식 이용해서 x를 구해야죠.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3, 3은 9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 뿔마 6i네요. 따라서 x 마이너스 마3 플러스 6i x 마이너스 마3 마이너스 6i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정리하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6i x 플러스 3 플러스 6i, 따라서 1번이네요. 다음 2차식이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두 1차식의 합은,
먼저 근의 공식 이용해서 x를 구합시다.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 형태네요. 이때 x의 개수 1로 본 겁니다. 따라서 x 바로 암산하겠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 루트 2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형태가 되죠. 두 1차식의 합을 구하라 했으므로 x 더하기 1 마 루트 2 더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2x 플러스 2 형태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5일 때 유리수 AB에 대해 시계값은, 자, 켤레근이죠. 따라서 2마 루트 5입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따라서 마이너스 A는 4이므로 A는 마이너스 4죠. 다음 두 근의 곱는 B 부분이고요. B는 4마 5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리가 구할 시계값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 4, 16 더하기 1이므로 17이 됩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이고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자, 우선 켤레근이니까 다른 한 근은 1마 루트 2i 형태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형태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두 근의 곱는 b고요. (3이네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두 근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역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우리 a, b 값 구해놨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일 테니까 3분의 2입니다.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값은요 b분의 1이네요. 따라서 3분의 1입니다. 자, 우리가 구할 식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형태고요. 식을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통분 3분의 3, 따라서 3분의 4에서 1을 빼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유리수 a, b에 대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마 2 루트 2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자, 켤레근 3뿔 2 루트 2,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마 2 루트 2 더하기 3뿔 2 루트 2는요 a입니다. 따라서 a는 6이죠. 두 근의 곱 b고요. 따라서 b는 3, 3, 9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4, 2, 8. 따라서 b는 1입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b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알아야 되네요. 식 변형을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b a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4a. 자, 우리가 a, b 값은 알고 있죠. 다시 대입하면 66에 36 마이너스 6, 4, 24 이거 b죠. 4, 1은 4. 따라서 12 더하기 4이므로 16입니다. 자, 이제 식의 값을 구해볼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16, 그리고 분자도 좀 변형을 해야겠네요. 알파 베타를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 형태, 따라서 a 마이너스 b 곱 a 플러스 2 형태네요. a에서 b를 빼는 건 5니까 5, a는 6 플러스 2, 5, 6에 30 더하기 2이므로 32, 16분의 32가 되죠. 약분하니까 2.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두 실수 mn에 대해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i일 때 n분의 1 n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켤레근이죠. 1마 i, 따라서 1 플러스 i 더하기 1마 i는 마이너스 m, 따라서 마이너스 m은 2이고요. m은 마이너스 2입니다. 두근의 곱는 n이고요. n은 1 플러스 1일 거니까 2가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방정식은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에 x제곱계수가 2니까 2를 곱해주면 되죠. 자,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동량 계산하면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1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은 모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므로 두 근이 서로 켤레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근의 공식을 써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x는 2a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1 뿔마 루트 3i 형태죠. 즉, 두 근은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이거나 x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로 서로 켤레 복소수입니다. 따라서 알파의 켤레 복소수 알파바죠. 이 알파바는 결국 베타와 같습니다. 베타의 켤레 복소수 베타 바는 결국 알파랑 같은 거죠. 이것을 주어진 식에 넣어보면
1 플러스 알파바가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1 플러스 베타바는 알파죠. 이때 우리 주어진 식에 두 근을 x 대신에 집어넣어 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 즉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알파입니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도 0, 베타 제곱 플러스 1은 베타가 되죠. 집어넣으면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알파 형태가 되죠. 즉 이 베타 곱 이 알파 형태니까 4 알파 베타가 되네요.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입니다. 따라서 4곱 1이므로 4가 되네요. 다음 다항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네요. 우리 가족권에서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 했으니까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나머지가 1, 즉 a 플러스 b는 0입니다. 자, 나조건에서 실수 p에 대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i이므로 켤레근 p 뿔 i를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p-i 더하기 p 플러스 i는 마이너스 a, 즉 마이너스 a는 2p가 되죠. 즉 a는 마이너스 2p입니다. 두 근의 곱는 b가 될 거고 b는 p제곱 플러스 1 형태가 되죠. 이제 이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p 더하기 p제곱 플러스 1은 0. 다시 2차 방정식이 되죠.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되네요. p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고요. p는 1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1 더하기 1이므로 2가 되죠. 우리가 구해야 할 식의 값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이므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 마이너스 3i이고 다른 한 근을 알파라 하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식의 값은, 자, 켤레근 바로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알파는 2 플러스 3i입니다. 이제 알파를 구했으니까 식에 대입하면 알파분의 1은 2 플러스 3i분의 1 분모를 실수화하면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 분의 2 마이너스 3i 따라서 2, 2, 4 플러스 3, 3은 9 13분의 2마 3i 형태가 되죠. 이걸 실수분과 허수분 나누면 13분의 2 마이너스 13분의 3i가 되고 따라서 a는 13분의 2 b는 마이너스 13분의 3이 됩니다. 우리가 구할 식의 값 a 더하기 b는 13분의 2 마이너스 13분의 3 형태가 되고 마이너스 1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분의 b 플러스 i일 때 주어진 시계값은, 자, 모든 개수가 실수죠. 따라서 다른 한근은 2분의 b 마이너스 i, 켤레근이죠. 따라서 두 근의 합 2분의 b 플러스 i, 2분의 b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a고요. 마이너스 a는 2분의 2b,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네요. 두 근의 곱 2분의 b 플러스 i, 2분의 b 마이너스 i가 b고요. 따라서 b는 4분의 b제곱 플러스 1입니다. 모든 항에 4를 곱하면 4b는 b제곱 플러스 4, 이항하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0,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므로 b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우리가 구할 시계값 a, b는 마이너스 2곱 2이므로 마이너스 4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n에 대해서 m 더하기 m의 최소값은, 자, 우선 가조건에서 2차 방정식이죠. 따라서 이 z는 근입니다. 또 n이 정수라고 했죠. 따라서 z바도 근입니다. 켤레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알게 됐고요. 따라서 두 근의 합 z 플러스 z바는 마이너스 m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8은 마이너스 m이니까 m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이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z제곱 마이너스 8 z 플러스 m, n은 0이죠. 근데 우리 근이 허수죠. 따라서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는 마이너스 4로 보고 4, 4, 16 마이너스 ac, 얘가 음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허근이 나오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6보다 작고 n 반대 방향 16보다 크게 됩니다. 즉 n의 최소값 17이죠. 따라서 m 더하기 n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 더하기 17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9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판별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죠. 그리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이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이므로 양수죠. 따라서 0보다 크고요. 두 근의 곱도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a랑 b를 나눴을 때 음수이므로 a 곱하기 b는 음수고요. a랑 c를 나눴을 때는 양수이므로
AC는 양수입니다. 따라서 A가 플러스라면 B는 마이너스고 A가 플러스니까 C는 플러스가 됩니다. A가 마이너스라면 B는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니까 C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B랑 C를 곱한다면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음수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방정식 F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판별식 T'은 C제곱 마이너스 4BA 형태가 되겠네요. 이때 C제곱은 양수고요. A와 B를 곱한 것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4BA는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무조건 양수죠.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요 두 근을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 합시다. 따라서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은 마이너스 B분의 C죠.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의 곱은 B분의 A일 겁니다. B분의 C는 음수고 다시 마이너스 곱했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되죠. B와 A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음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두 근의 곱이 음수이므로 한 근이 양수면 다른 한 근은 음수죠.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에서 다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옳은 것은, 자, 부호 확인해 봐야죠. B분의 C를 A분의 B로 나눈다면 두 개의 부호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음수입니다. 따라서 A분의 C도 음수가 되겠죠. 다음 판별식, 이 양수입니다. 판별식이 양수라는 의미는 두 실근을 가진다는 의미죠. 따라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부호를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고, AB를 곱했을 때 양수니까 A분의 B는 양수, 앞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항상 음수가 되네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일 거고, 위에서 A분의 C는 음수니까 얘도 음수가 되죠. 이때 두 근을 더했는데 음수가 된다는 것은 두 근의 절대값 중 음수의 절대값이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라면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이다. 실수 A, B에 대해 시계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를 곱한 건 B인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하면 항상 음수가 돼야 되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16A 플러스 B 형태가 되겠죠. 곱하면 이것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B 형태가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b.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고 2가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15a는 마이너스 2b, a가 2니까 30은 마이너스 2b, b는 마이너스 15입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17이 되겠네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k 값은, 우선 가조건에서 이항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0,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거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죠. 이때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이 음수이기 때문에 두 부호는 다를 것이고 따라서 알파는 베타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같지 않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는 0일 수가 없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6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형태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므로 6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인수분해하면 2, 3, 1, 1, 3, 2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2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1, 3k 마이너스 1은 0,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k는 3분의 1이죠. 그리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6k 마이너스 1인데 두 곱이 음수라고 했습니다. 6k 1, k는 6분의 1보다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건 k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조건을 만족하네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보기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n이 3이면 두 근은 모두 자연수다. n을 집어넣어보면 x제곱 3 더하기 1, 4, 4, 2, 8 플러스 8x 3, 3은 9 더하기 1, 10. x는 여기서 다뤄보고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4, 4, 1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6이네요. 따라서 자연수일 수가 없죠. 니은 두 근은 서로 다른 허수다.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n 플러스 1로 보고 4분의 d는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2n이 되네요. 이때 문제 조건 n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허수가 아니라 도실근이죠. 서로 다른 도실근. 디귿 두 근은 모두 음수다.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n 플러스 1 인데 n이 자연수이므로 항상 음수가 되네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n 제곱 플러스 1이고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됩니다.
이때 두 근을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건 두 근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두 근을 합했을 때 음수가 나왔으므로 결국 경우의 수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밖에 없죠. 따라서 두 근 모두 음수라는 것을 확인됩니다. 옳은 건 디귿이네요. 답은 2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우선 fx가 0인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x가 알파고 x가 베타인 거죠. 즉 f 알파가 0, f 베타도 0입니다. 주어진 식이 0이 되려면 결국 3x-2가 알파가 되면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3x-2가 베타가 돼도 0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x는 알파 플러스 2를 3으로 나눈 거고, 다음 x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겠죠. 이제 x를 구한 거고 두 근 이제 합을 구하면 되죠. 따라서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베타 더하기 2는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라 했으므로 3분의 7 더하기 4, 따라서 3분의 11이 됩니다. 두 근의 합은 3분의 11이죠. 다음 방정식 fx가 0을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3일 때 다음은 중 x는 4를 반드시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방정식은,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0이니까 f 마이너스 3이 0인 거죠. 1번 0이 되려면 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3이면 되고 x는 마이너스 10입니다. 2번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면 되고 x는 마이너스 4겠네요. 3번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면 되고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4번 x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3이면 되고 x는 4네요. 5번 x제곱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3이면 되고 x제곱은 9, x는 뿔마 3입니다. 따라서 x를 4를 갖는 방정식은 4번이죠. 답은 4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곱 베타가 1이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자, x가 알파인 거니까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알파가 되면 0이 되는 거고, x는 알파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죠. 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베타면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마이너스 3이겠죠. 우리는 두 근의 곱을 구할 것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마이너스 3, 따라서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 대입하면 되죠. 4분의 1 플러스 6 더하기 9, 4분의 16이니까 4가 되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을 두 근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3, 알파 베타는 1이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를 구하라. x가 알파니까 f 알파가 0, f 베타가 0이죠. 따라서 3x-2가 알파가 되면 0이 나올 것이고 x는 3분의 알파 더하기 3x-2가 베타만도 되니까 x는 3분의 베타 더하기 2.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두 근의 차를 구할 거니까 3분의 알파 더하기 2 빼기 3분의 베타 더하기 3분의 알파 빼기 베타가 되네요. 식 변형을 이용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따라서 3, 3은 9 마이너스 4이므로 5.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마 루트 5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두 근의 차를 구하려면 절대값을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3분의 뿔마 루트 5의 절대값이므로 항상 3분의 루트 5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왜 절대값을 구하게 되느냐? 두 근 알파와 베타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두 근의 차는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근의 거리, 즉 차이의 크기이므로 항상 양수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의 크기로 문제를 구해야 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4일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따라서 x가 알파이거나 베타인 거니까 f 2알파 마이너스 3은 0이거나 2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두 근의 합이 4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0이 되려면 즉 x가 2 알파 마이너스 3이 되거나 x는 2 베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두 근의 합 2 알파 마이너스 3, 2 베타 마이너스 3을 구하면 2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8 마이너스 6이니까 2가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2차 방정식을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이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1이다.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그러면 f 알파가 0, f 베타가 0 따라서 5x가 알파가 되면 0이 나오는 거죠. 5x가 베타가 되고 따라서 x는 5분의 알파, x는 5분의 베타. 두 근의 곱이 항상 1이니까 5분의 알파 곱하기 5분의 베타는 1. 따라서 알파, 베타를 곱한 건 25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해야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두 근의 합은 5 더하기 25이므로 30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는 5 곱하기 25이므로 5, 25, 5, 20, 125입니다. 이때 x제곱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12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16일 때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f 알파가 0, f 베타도 0, 또 알파 더하기 베타는 16입니다. 그러면 2020-8 x가 알파가 되면 되고, 따라서 8x는 2020-알파, x는 8분의 2020-알파, 2020-8 x가 베타가 되면 되고, 8x는 2020 베타, x는 8분의 2020 베타라고 할 수 있죠. 우린 두근의 합을 구할 것이니까 8분의 2020 알파 더하기 8분의 2020 베타, 8분의 404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8분의 4040 마이너스 16, 약분이 더 편하죠. 505 마이너스 2, 503이 나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은.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변형하면 f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f 베타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즉 이것은 fx 마이너스 4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는 근이 되는 거죠. 따라서 fx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되는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죠. 즉 fx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4인 겁니다.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이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식 fx의 상수항은. 자, 두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이므로 2죠. 알파 베타는 2분의 3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정리하면 f 알파 마이너스 2는 0, f 베타 마이너스 2는 0이고, 따라서 f x 마이너스 2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따라서 f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형태죠. 이때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2가 붙어야 합니다.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2
알파, 베타 형태고, 이제 대입을 하면 2x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네요. 즉 우리가 구할 건 fx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항 시키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므로 우리가 구할 상수항은 5,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2차 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8,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1일 때 f2의 값은, 자 우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14는 x 제곱의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형태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주어진 식을 대입하면 a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형태가 되겠네요. 이때 요 조건이 주어졌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마이너스 11이다 라는 뜻인 거니까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는 a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형태가 되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a가 돼요.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9a, 따라서 a는 9, 3, 17, 3이네요. 따라서 식을 완성시킬 수 있죠.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14는 3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고요. 정리하면 fx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8에 24 마이너스 2x 플러스 14, 마저 정리하면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식의 값 f2는 2, 4, 3, 12 플러스 4, 2, 8 마이너스 10이니까 10이 되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2입니다. 식 변형을 하면 알파는 2 마이너스 베타,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예요. 주어진 조건에서 f 알파는 2마 베타고 베타 대신에 대입하면 f 알파는 2 마이너스 2마 알파, f 알파는 알파입니다. 따라서 f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 알파 대신 집어넣으면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fx에 관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이 형태가 fx-x 형태인 것이고
즉 알파와 베타가 두 근입니다. 정리를 하면 fx-x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 했으니까 a는 1이고요. 쓸 필요 없죠. 따라서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갖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형태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알파 베타 곱이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입니다. 우린 fx를 알아야 되니까 이항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네요. 우린 두 근의 합을 구할 거니까 두 근의 합이 이 부분이죠. 따라서 1입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f 알파 제곱은 3베타, f 베타 제곱은 3알파를 만족시킨다. 상수 pq에 대해서 p 더하기 q 값은,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2차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상수 pq에 대해서 p 더하기 q 값은, 먼저 두 근 f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1이다. 주어진 조건 f 알파 제곱이 3 베타인데 알파 베타 다르기 때문에 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우선 알파는 3마 베타고 베타는 3마 알파죠. 대입하면 f 알파 제곱은 3마 알파 9 마이너스 3 알파입니다. 이때 3알파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주어진 방정식에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1은 0, 즉 3알파는 알파 제곱 더하기 1입니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1은 0, 3베타는 베타 제곱 플러스 1과 같죠. 따라서 3알파 대신에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8이 되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f 베타 제곱은 3 알파라 했고 f 베타 제곱은 3마 베타 9마 3베타 3베타 대신에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8이 되죠. 이제 공통의 모습이 보이죠. 즉 알파 제곱을 x라고 하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두 근이죠. 자, 변형하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0, fx에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되고,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p 플러스 1x 플러스 q 마이너스 8은 0이 되네요. 이 방정식의 두 근도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인 겁니다.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두분의 곱은 p 아니죠 q 마이너스 8이네요. 식 변형 들어가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고 3, 3은 9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따라서 p는 7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또 알파 베타의 제곱이 q-8이므로 1은 q-8 q는 9네요. 우리가 구할 시계값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8 더하기 9이므로 1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xy에 대한 2차식 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우선 항이 많으니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해야겠죠.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6 y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 행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을 2차 식을 방정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의 x의 근을 구하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1 c 형태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y-1 뿔마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64 24 y제곱 마이너스 74 28y 플러스 4k 정리 마저 하면 y-1 뿔마 루트 25y 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4k 플러스 1 되죠. 자, 이것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근호하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5y 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4k 플러스 1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판별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분의 d는 마이너스 15로 봐야겠죠. 15 제곱 마이너스 ac 이 0이 되어야 됩니다. 전개하면 225 마이너스 100k 마이너스 25는 0이네요. 마이너스 100k 플러스 200은 0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00, k는 2입니다. xy에 대한 2차 식이 xy에 대한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실수 a의 값은, 우선 x에 관한 내림차수는 정리해야 됩니다. 3x제곱 플러스 4y죠. 플러스 1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으로 보고, 근의 공식 이용해서 x값 구하면 x는 3이 6분의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뿔마 루트 4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3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a 6분의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4, 16y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 마이너스 12y 제곱 플러스 12y 마이너스 12a 6분의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4y 제곱 플러스 20y 마이너스 12a 플러스 1 형태죠.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선 근호환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d는 4분의 d네요. 이거 10으로 보고 100 마이너스 4 AC네. AC 4 마이너스 12 A 플러스 1이 0이어야 하죠.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다음 xy에 대한 2차 식이 xy에 대한 1차 식으로 인수분해될 때 실수 k값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y 플러스 1x 플러스 ky제곱 마이너스 13y 마이너스 3은 0인 방정식으로 보고, x는 4분의 마이너스 7y 플러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7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C형태, (7y 마이너스 1) 뿔마 77에 49 y 제곱 마이너스 14y 플러스 1 마이너스 8 ky 제곱 플러스 38에 24 8일은 8 104 y 플러스 38에 24 4분의 7y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49 마이너스 8 k y 제곱 플러스 90 y 플러스 20
5가 되죠. 두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해선 근호환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분의 d는 45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0이 되어야 되죠. 계속 계산하면 K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답은 2번. X, Y에 대한 2차 식이 다음 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양수 A, B, K에 대해서 다음 식의 값은 주어진 식이 두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해 공식 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0 뿔마 루트 0제곱 마이너스 4 A C 2분의 루트 8y 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4가 되죠.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하니까 4분의 d는 224 마이너스 ac 가 0이 되어야 되죠. 이때 K가 양수죠. 따라서 K는 2 루트 2입니다. 이걸 본식에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 루트 2 Y 마이너스 1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y 플러스 1 루트 2 루트 2 1 마마 되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y 마이너스 1의 제곱 곱셈공식 3번이니까 x 플러스 루트 2 y 마이너스 1 하나 x 마 루트 2 y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루트 2고요. b는 1입니다. 우리가 구할 시계값 k제곱 플러스 ab의 제곱은 2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2 곱 1의 제곱
2, 4, 4, 2, 8 더하기 2이므로 10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xy에 대한 2차식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두 1차식의 합은, 자, 먼저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3x 플러스 a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으로 방정식으로 보고, 이때 근의 공식 x는 4분의 3y 플러스 3 뿔마 루트 3y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4 a C형태 전개하면 4분의 3y 플러스 3 뿔마 루트 339 y 제곱 플러스 18y 플러스 9 마이너스 8 a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 4분의 3y 플러스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8a y 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1이네요. 자, 근호하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하니까 판별식 4분의 d는 55, 25 마이너스 ac 이 0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25 마이너스 9 플러스 8a는 0, 8a는 마이너스 16,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제 구한 a를 집어넣으면 2x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3x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2x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3x 마이너스를 묶어서 해주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2x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저 인수분해하면 2, 1 y마 1 2와 플러스 1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x 계수가 나오죠. 즉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우리는 두 1차식의 합을 구할 거니까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A, B를 한 변을 하는 정사각형 ABFE를 잘라내고 남은 직사각형 DEFC가 원래의 직사각형 ABCD와 닮음일 때 이런 직사각형을 황금 직사각형이라 한다. 선분 AB의 길이가 1일 때 선분 AD의 길이는 단 선분 AD는 1보다 크다. 자, 직사각형 ABCD와 직사각형 DFC가 닮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직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여기가 DEFC라고 하면 ABFE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1, 우리가 구할 건 AD의 길이니까 여기를 X, 그러면 여기는 X 빼기 1이겠죠. 즉 여기가 X 빼기 1이고 여기는 1입니다. 비례식을 쓰면
x 대 1은 1 대 x 마이너스 1 내양 외양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는 1 이항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근의 공식 쓰면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4ac 따라서 2분의 1 뿔마 루트 5가 되죠. 그런데 AD의 길이는 1보다 크다 했으므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72, 28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매초 3씩 줄어들고 세로의 길이는 매초 4씩 늘어난다고 한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동시에 변하기 시작하여 t초가 지난 후에 직사각의 넓이가 처음 직사각의 넓이와 같아진다 할 때 t의 값을 구하시오. 자, 줄어드는 길이와 늘어나는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야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거리가 당연히 길이고요. 따라서 속력이 3인 거죠. 그래서 3t고 늘어나는 건 4t입니다. 자, 식을 쓰면 처음 직사각형 넓이 72 곱하기 28은 달라진 가로의 길이 72 마이너스 3t 늘어난 세로 길이 28 플러스 4t 두 넓이가 같다라고 했죠. 자, 이제 계산하면 72 곱하기 28 8에 26 7, 8에 56 57 2, 4, 7이 14 6, 11 12 2016 따라서 2016일 거고 플러스 428 74 28 t 마이너스 38 24 326 84t 마이너스 34 12 t 제곱 정리하면 없어지고 0은 12 17 아이고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네요. 4 0 2 t 마 12 t 제곱 이항하면 12 t 제곱 마이너스 204 t는 0 4로 나누면 4 3 12 4 5 20 4 1은 4 따라서 3t 제곱 마이너스 51t는 0 t로 묶으면 3t 마이너스 51은 0 t는 0이거나 t는 3분의 51 3일은 3, 3, 7에 21이 되겠네요. 따라서 t의 값은 17이죠. 그림과 같이 원 O가 정사각형의 두 꼭점을 지나고 한 변에 접하면서 겹쳐 있다. 원의 넓이를 S1, 정사각의 넓이를 S2라 할 때 다음 B는 자, 우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리고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R이 되겠죠. 이때 요 길이는 여기도 x인 거니까 x 빼기 r이 되고 이 길이는 x의 반이니까 2분의 x가 되겠죠. 따라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r 제곱은 2분의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r의 제곱이랑 같을 겁니다. 식을 좀 계산해보면 4분의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x 2rx 플러스 r 제곱
동류항 계산하면 4분의 4니까 4분의 5 x제곱 마이너스 2r x가 되겠네. 양변에 4를 곱하면 5x제곱 마이너스 8rx가 되고요. x로 묶으면 5x 마이너스 8r은 0, x는 0이거나 5x 마이너스 8r이 0, 즉 x는 5분의 8r이네요. 또는 r은 8분의 5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사각형 넓이 S1 대 원넓이, 원넓이가 S1이죠. 정사각 넓이가 S2. 원 넓이는 8분의 5 x 제곱 파이 대 정사각 넓이는 x 제곱이죠. 계산하면 88에 64, 5, 25 x 제곱 파이 대 x 제곱, x 제곱 약분하고 64분의 25 파이 대 1입니다. 양변에 64를 곱하면 25 파이 대 64가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을 X%만큼 인상 후 다시 X%만큼 인하하였더니 처음 가격보다 1.44% 낮아졌다. 이때 X값을 구하라. 자, 처음 물건의 가격을 A라고 합시다. X%만큼 인상했으니까 A 1 플러스 0.01X 다시 이 올린 가격에서 X%만큼 인하했으니까 1 마이너스 0.01x가 되고, 다시 이것은 처음 가격 A보다 1 마이너스 0.0144 낮아진 거죠. 자, 이제 계산하면 양변에 A는 지울 수 있고요. 곱셈공 3번이니까 1 마이너스 0.0001 x제곱은 1 마이너스 0.0144입니다. 양변에 1은 지워질 거고 만을 곱하면 x제곱은 144가 되네. x는 뿔마 12가 되죠. 이때 x는 양수일 거니까 x는 12입니다. 어느 가족이 작년까지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 모양의 밭을 가꾸었다. 올해는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xm만큼, 세로 길이가 x-10m만큼 느려 새로운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가꾸었다. 올해 늘어난 모양의 밭의 넓이가 500제곱cm일 때 x의 값은 단 x는 10보다 크다. 늘어난 밭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선 전체 넓이 10 플러스 x 가로 곱하기 세로 10 더하기 x 마이너스 10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원래 밭 넓이를 빼면 그게 500이다 라는 거죠. 자, 계산하면 10 플러스 x 없어져서 x 마이너스 100은 500, 10 플러스 x, x는 600. 전개하면 10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00은 0. 정리 좀 하면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600은 0이죠.
20과 30, 얘가 마이너스. 따라서 x 마이너스 20, x 플러스 3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x는 20이거나 x는 마이너스 30인데 문제 조건에서 x는 10보다 크므로 x는 20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라 하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알파, 선분 BC를 베타인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상수 m, n에 대해서 시계값은 단 정사각형 두 변은 선분 AB와 선분 BC 위에 있다. 우선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k가 되죠. 이때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닮음비를 쓰면 A가 아니고 알파죠. 알파 대 알파 마이너스 K는 베타 대 K입니다. 내양외양 구분하면 알파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 이항하면 알파 K 플러스 베타 K는 알파 베타, 즉 알파 더하기 베타 K는 알파 베타, K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이고 알파 베타는 2죠. 따라서 4분의 2이므로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정사각형의 넓이 k제곱일 거고, 즉 2분의 1의 제곱이므로 4분의 1. 둘레는 4k이고 4곱 2분의 1이므로 2네요. 이것을 두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 (4분의 1) 더하기 2이므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8, 4분의 9. 두 근의 곱은 4분의 1 곱하기 2이므로 2분의 1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4분의 9는 마이너스 4분의 m이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9입니다. 또 두 근의 곱 2분의 1은 4분의 n이므로 n은 2가 되네요. 우리가 구할 시계값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9 더하기 2이므로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우각형 ABCDE가 있다. 두 대각선 AC와 BE가 만나는 점을 P라 하면 다음 비례식이 성립한다. 대각선 BE의 길이를 X라 할 때 주어진 식에서 P 더하기 Q의 값은, 자, 우선 정오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따라서 180 곱하기 3을 5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108도입니다. 그 다음 각, 여기를 A라 하면 각 A 크기, 여기도 A가 돼서 2등변 삼각형이죠.
따라서 180에서 108도를 뺀 다음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고, (36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SAS 합동이에요. 따라서 이걸 A라 하면 얘도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되죠. 그리고 선 하나 더 그으면 여기도 A가 될 거야. 우리 여기를 B각이라 하면 B각도 구할 수 있죠. 각 B는 한 각이 108도였고 36 두 개를 빼면 나오죠. (72도) 빼면 36도입니다. 즉, 각 A와 각 B는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여기는 이게 A, 이게 A니까 외곽 2A, 여기도 2A가 되죠. 즉, 2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P2도 길이가 1, A2의 길이도 1이에요. 이제 주어진 비례식에 대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분 P2 대 선분 P2는 선분 P2 대 선분 BP가 성립한다고 했죠. P2가 X고요. P2가 1이었죠. BP는 그러면 X에서 1을 뺀 거랑 같죠. 자, 내항외항 곱이 성립하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이구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근해 공식 이용하면 X를 구할 수 있죠.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1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2분의 1 뿔마 루트 5가 됩니다. 이때 X는 1보다 길어야 하기 때문에 진짜 X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죠. 이제 우리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X로 X제곱 묶으면 X 4제곱으로 묶으면 X 6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다시 공통이 있죠. 1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X 6제곱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에 시계값 대입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X가 1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 곱하기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X 6제곱이 되고요. 정리하니까 곱하기 1이면 1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4제곱 더하기 X 6제곱으로 간단해지죠. 자, 이때 X제곱은 X 플러스 1, X 4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다시 X제곱이 X 더하기 1이었으니까 3X 플러스 2로 간단해지고요. X 6제곱은 X 4제곱 곱하기 X제곱이고 4제곱이 3X 플러스 2 X 플러스 1의 곱이죠.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다시 x제곱이 x 플러스 1 5x 플러스 2 3x 플러스 3 플러스 5x 플러스 2이므로 8x 플러스 5로 간단해집니다. 이걸 대입하면 2 플러스 x 플러스 1 3x 플러스 2 8x 플러스 5가 되고요. 따라서 동량 계산하면 x 먼저 12x 플러스 11이죠. 10이네요. 이제 구한 x 값만 대입하면 되죠. 12 곱하기 2분의 1 뿔 루트 5 더하기 10 6 더하기 6 루트 5 더하기 10이므로 16 플러스 6 루트 5가 되네요. 따라서 P는 16이고 Q는 6입니다. 더하면 22가 되네요. 답은 1번. 잘 들으셨나요?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영상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보충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